마이너스 7, 8, 9가 11번 답은 구하겠는데 공식 써서 구한 게 아니고 오케이 11번 니를 몇 번? 30? 8번이랑 39번. 38, 39 16번 16번 아니 13, 14 이거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거. 황자야 풀어봤어? 불리하면 묻는 거만 그냥 좀 불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자 해봅시다. 일단 뭐 7번 8번은 할까요? 사망이다. 이게 사망이랑 파랑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라는 어디 있었니? 2층에서 인강 다운로드 받고 있어. 아 그래 찾으러 다녔는데 없었는데 6층에 있었구만. 자 사망이랑 파랑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긴데 요 말을 수식으로 딱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A3이랑 A8이 절대값이 같죠? 그러니까 얘가 등호는 쓸 수 있긴 한데 부호가 다르니까 뭐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데나 마이너스 붙여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예요? 몰라요. 네 왼쪽 게 뭔데? 왼쪽 것도 모르고 왼쪽 것도 모르고. 모르죠 여러분. 나 내가 오늘 본 것 중에 항상 제일 크게 웃는다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문자가 있을 때 마이너스 붙으면 이거 음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진짜 많은데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왜냐면 자 이게 x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양인지 음인지 영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이너스 붙여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예전에 수업 때 한번 했는 건데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나오면 일단 절대값 문제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잖아요. 네, 절대값 x가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일단 이게 양인 경우랑 음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양인 경우랑 음인 경우로 나누고 얘도 양인 경우랑 음인 경우로 나누면 둘 다 양수면요 x는 y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는 그대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이건 그대로 나오고 이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둘 다 음수면 이렇게 달고 나와서 원래는 4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 풀 때 4개로 나눈다 안 나눈다? 4개를 안 나눕니다. 왜냐면 물론 이건 달라요. 이거 둘 다 양수인 경우고요. 얘가 둘 다 음수인 경우라서 이렇게 나온 건데 사실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인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이렇게 적어도 똑같죠. 이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 두 개를 뭐 할 수 있다? 합쳐서 적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얘는 지금 x가 음수고 y가 양인 경우고요. 얘가 x가 양수고 y가 음인 경우인데 이것도 어차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다? x는 마이너스 y다.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절대값 있으면 그냥 이렇게 꺼내는 거거든요. 경우를 2개로만 꺼내주시면 돼요. 요거랑 요거 2개로만 꺼내주시면 되거든요. 꺼내면 되는데 이거 의미는 뭐다? 그냥 x라인, xy의 부호가 같다. xy의 부호가 다르다. 이게 답니다.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 알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A 사방이랑 A 파랑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하나가 있는 하나가 마이너스예요. 혹은 하나가 10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냥 둘 중에 하나한테 뭐다 마이너스 곱하면 다른 애랑 같다.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이게 답니다. 자 다고요. 자 그리고 A5가 마이너스 2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럼 A5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있으니까 이거 한번 적읍시다. A5는 마이너스 2. 자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등차 수열은 미수 몇 개? 1개. 2개. 2개죠 2개. 뭐랑 뭐? 등차 수열 A랑 D A랑 D 2개입니다. 미수가 2개죠. 식 몇 개만 있으면 된다? 2개. 여기 2개 나왔잖아요. 얘들이 열립하면 그냥 바로 답 나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나씩 해봅시다. 자 얘는 이거 또 A에다 공차 몇 개 더하는 거? 2개. 2개 더하는 거고요. 얘는 A에다 공차 몇 개? 7개. 네, 7개 더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7이가 되니까 A만 넘길까요? 그러면 A는 이거 반대로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9D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5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 A에다 공차 몇 개 더한 거? 4개 더한 게 마이너스 2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열로 넘기면 나옵니다. 열로 너무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별로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아니 씨. 너무 쉬울 것 같죠? 분수나. 뭐라고? 분수나. 분수 안 어렵니?
야 초딩이야? 야 분수에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분수 나온다고 무슨? 야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거 한번 봅시다. 얘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이거 다른 표니까 이거 다른 식으로 합시다. 얘는 A3 플러스 A8이 0이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 뭘로 생각해도 되냐면 얘는 뭘로 생각해도 된다? 이거 합으로 생각하셔도 되죠. 등차수열 합. 등차수열 합은 특징은 뭐다? 머릿속에 이거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A가 양인지 B가 양인지 몰라요. 근데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 3이 A3이 있고요. 여기 A8이 있는 경우랑 아니면 여기에 A8이 있고 여기에 A3이 있겠죠. 근데 둘이 더해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가운데 있는 점 이걸 알려면 길이가 같겠죠. 이 점이 뭐가 된다? 요 점이 0이 된다는 걸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점 이거랑 이거랑 길이 같은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이 뭐가 된다? 네, 0이 나온다는 걸 수 있어요. 그럼 얘 몇 칸 차이죠? 5칸 차이죠. 5칸 차이니까 얘가 몇 등분한 거냐면 이걸 지금 5등분한 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따지면 좀 어렵긴 한데 하나, 둘, 셋, 4개짜리면 되죠. 4개짜리면 5등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가 A4, A5, A6, A7 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 A5가 뭐죠? 마이너스 2죠. 그럼 이게 0보다 2가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겠네요. 얘를 5등분하면 하나, 둘, 셋, 넷 자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5칸이 되고요. 그럼 얘가 A7, A6, A5인데 A5가 지금 0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놈의 부호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됩니다. 그럼 이 그림은 아니겠네요. 그럼 이게 맞는 거죠. 얘가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몇 칸 차이죠?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0이고 이거 얼마 차이죠? 2 차이죠. 좌우 대칭이니까 이건 얼마 차이 나요? 4 차이 나죠. 그래서 공차가 얼마인? 4인 수열에 배치가 된다는 걸 수 있죠. 다시 한번 해주시면 그냥 이걸로 푸는 게 더 쉬워 보이거든요, 여러분. 더 쉬워 보이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할 때 그냥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냥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맞는 건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건 알고요. 자, 이게 A3가 음수예요. 지금 얘가 음수입니다. 얘가 양수거든요. 얘가 양수인데 얘가 지금 몇 칸 차이라고요? 5칸 차이니까 이걸 5등분 해야 되니까 이게 4개로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고 얘가 A6, 얘가 A7, 얘가 A 뭔 소리야? 4, 5, 6, 7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A3이랑 B3, A3이랑 A8을 더한 게 0이니까 이거 양변을 2로 나눠도 0 아닙니까? 그러니까 A3과 A8의 중점이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0이 된다는 걸 수 있다고. 이놈하고 이놈의 중점이 0입니다. 그럼 중점은 이거를 1대1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가 딱 중점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같은 여기가 중점. 근데 여기서 준 게 A5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2잖아요. 이거 좌우 대칭이니까 이기랑 이랑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이고 이게 0이니까 이 간격이 얼마예요? 2 차이 나죠. 그럼 요 간격도 얼마 됩니까? 2 차이 나죠. 그럼 요 한 칸 간격은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네, 4 차이 난다는 걸 수 있죠. 요 한 칸 간격이 4가 차이씩 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6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요거 이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얘는 2고 얘는 6이고 얘는 얼마? 10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걸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약간 이제 수에 대한 감각을 그냥 좀 높이는 거죠, 높이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니? 모르는. 알겠어, 잘 알겠어.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뭐 첫째 항이랑 지금 여기서 첫째 항이랑 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D는 4가 되고요. 그래서 그럼 A2는 당연히 여기서 얼마? 또 왼쪽으로 4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14고요. A1은 당연히 뭐가 된다? 여기서 왼쪽으로 4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18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수 있겠죠. 자, 이건데 선생님 저는 이거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냥 뭐 하면 된다. 아까 연립해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8번 한번 볼까요? 8번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네네. 네. 그 다음에 11번. 11번.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을 좀 해보면 진짜 이렇게 천천히 해보면요 살랑살랑 하면 재밌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릴 때 IQ 검사 이런 거 하셨나요? IQ 검사. 표정이 했니? 했고. 자연이 했어? 안 했고. 상환이는? 해봤던 거 없고.
그리고 IQ 검사하면 보통 수에서 뭐 나오냐면 저거 나오잖아요. 도형 아니면 수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수열 나와요. 보통 도형하고 수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수열 배웠을 때 이거 중학교 때 IQ 검사한 거랑 되게 비슷한 문제. 전체. 자 이겁니다. 자 9랑 24 사이에 4개의 수를 넣는 건데요. 이런 얘기죠. 9하고 24 사이에 4개 수를 넣는 거니까 그냥 x1, x2로 하겠습니다. 뭐 A, B, C, D로 하셔도 돼요. 이거 A, B, C, D 4개 넣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얘가 24 이렇게 되겠죠. 어제 이제 수업 마칠 때 마지막에 해드린 문제인데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금 요 사이에 9랑 2 사이에 숫자가 4개 들어왔죠. 그럼 전체 숫자는 몇 개게요? 6개 아닙니까? 별로 안 어렵죠? 6개니까 얘를 그냥 뭘로 두면 되냐면 얘를 A1, A2, A3, A4, A5에서 얘를 뭐다? A6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죠. 공식으로. 그러면 A1이 9고요. A6는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한 거죠? 5개 더한 거죠. 이게 얼마? 24가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죠? 9잖아요. 9. 얘가 9니까 넘겨서 빼요. 그럼 5D는 뭐가 됩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D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3. D가 3이면 끝났네요. 이게 9니까 그 다음 얼마? 12, 15, 18, 21, 2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또 수익세 나타낸 겁니다. 얘 9, 얘 24 숫자 4개 나와야 되죠. 하나, 둘, 셋, 4개. 근데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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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15죠. 이거 몇 등분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봐봐요. 숫자가 지금 4개 들어오거든요. 숫자가 4개 들어오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사이 간격은 몇 개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10인데 이걸 5등분하니까 한 등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죠. 이게 공차입니다. 됐죠? 공차니까 얘는 얼마? 당연히 12, 다 3이죠. 12, 15, 18, 21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리고 그냥 같이 합시다. 등차수열이 한꺼번합니다. 이거 다 더하래요. 이거 이제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다 더하래요. 등차수열의 특징은 뭐라고요? 요렇게 둘이 더한 거랑 요렇게 둘이 더한 거랑 요렇게 들어간 게 다 어떻다? 같다. 그러면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더하고요. 묶음수만 곱해주면 되죠? 함수가 몇 개죠? 6개. 몇 개씩 묶었나요? 2개씩. 그럼 몇 묶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나눠주면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가운데 있는 숫자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아예 없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11번 문제고요. 또 살랑살랑 풀어보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1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3, 14. 어제 문제를 좀 많이 못 풀어드려가지고 뭔가 어제보다 텐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그죠? 좀 쉬우니까. 자, 이게 등차예요. 자, 얘네가 등차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등차 수열이라서 푸는 방법을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세 개의 숫자가 등차니까 공식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얘랑 얘랑 얘랑. 그럼 등차 수열의 특징이 뭐다? 얘한테 공차 D 더해주면 다음 함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얘한테 공차 D 더하면 다음 함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x-1에다 D를 한 개 더하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2x가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얘한테 더하기 D를 하면 얘가 나오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한테 더하기 얼마를 하면 2D를 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그죠? 자, 요게 15번, 그러니까 얘한테 이거 더한 게 이게 15번입니까? 얘한테 이거 더한 게 이게 15번입니까? 이게 더 15번이죠. 왜냐면 이게 1차니까 둘 다. 그래서 x-1에다 D를 2개 더하면 뭐가 된다? x 플러스 5가 된다. 얘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자가 x랑 D 2개니까. 얘들이 연립. 연립할 때 x를 없애는 게 편합니까? D를 없애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x를 없애야지. 아니 D를 없애야지. x라니 D는 한 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서 위에 걸 뺀다고? 네. 그럼 여기 x가 안 없어지잖아. D를 없애야지. D가 한 개 있으니까. 됐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속된 3개항 아닙니까? 연속된 3개항 아니에요? 뭐 쓸 수 있다? 무기죠. 아니 등차. 등차중항. 양쪽에 있는 거의 합이 가운데 있는 거에 몇 배? 2배랑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등차 수열이니까 이거 수직선에 나타나면 이거 x-1 같은 간격 x 플러스 2x 같은 간격 x 플러스 5가 되니까 아, 요 놈이 이 점과 이 점의 뭐구나?
중점이구나. 그죠? 이게 등차 중앙이라고 그랬죠. 두 점이 중점. 그래서 얘들이 더한 거를 나누기 하면 얘다. 반대로 얘기하면 얘들이 더한 게 이거의 몇 배다? 2배다. 이걸로 푸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x-1이랑 x 플러스 5 둘이 더한 게 가운데 있는 x제곱 플러스 2x의 몇 배? 2배다. 이게 등차 중앙이네요. 그죠? 그럼 얘가 2x 플러스 4거든요. 양변을 2로 나눕시다. 2로 나누면 좌변은 x 플러스 2, 우변은 x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인수분해하면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에 붙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x는 뭐가 되거나 이거 여기다가 x 얼마 되거나 1 되거나 x 얼마 되면 되죠? 마이너스 2. 그래서 한번 봅시다. 확인까지 해봅시다. x가 1인 경우부터 한번 해볼까요? x가 1. x가 1이면 1오면 0. 여기 1 집어넣으면 3. 여기 1 집어넣으면 6이죠. x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요?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 넣으면 0인가요? 됐나요?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3인가요? 둘 다 등차 수열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둘 다 3씩 차이 나는 등차 수열을 알 수 있겠네요. 상환아 너무 쉽니? 어? 아니 쉽지 않네. 왜 이렇게 골골해 이거? 안 어렵죠? 아 무슨 말 모르겠다 이거 개꿀이죠 이거 뭐 이 정도면 뭐 그다음 13, 14 했고 16 지워도 될까요? 자, 봅시다. 등차 수열 세수가 있는데 세수합이 6이고 세수의 곱이 이제 14랍니다. 그러면 이게 세수가 등차 수열 세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x1이랑 x2랑 x3가 있는데요. 얘들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식을 이제 적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방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개라고 하면 이게 등차 수열 아닙니까? 연속된 세 개항이죠. 뭐 쓸 수 있다? 등차 중앙. 등차 중앙 쓰면 일단 x1 더하기 x3는 뭐다? x의 2배랑 같다. 시간계 나오죠? 세수합이 6이니까 3개 더 할 수 있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는 얼마? 6이죠. 세수의 합이 6. 3개 더 한 거. 그 다음에 3개 곱이니까 x1 곱하기 x2 곱하기 x는 얼마다? 14. 이렇게 해서 문자 몇 개? 3개. 식 몇 개? 3개. 그래서 3개 연립하면 바로 답 나옵니다. 됐나요?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사실 똑같은 방법이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얘랑 얘들이 더한 게 모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푸는 게 나아요.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x1 더하기 x3는 뭐가 되냐면 6-x2가 되죠. 이걸 여기다 넣습니다. 6-x2. 아하, 넘기면 3x2가 6이죠. 그래서 x2는 얼마? x2 얼마? 2. 얘도 2고 얘도 2가 돼요. 그러면 x1 더하기 x3는 4죠. x2는 이미 2 나왔으니까 넘겨서 빼면 4. 얘가 있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x1 곱하기 x3는 뭐가 됩니까?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들이 연립해서 x1과 x3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이게 등차 수열이라서 저는 이제 세수라고 했으니까 위주 3개로 놨거든요. 이런 문제 좀 어려워요. 일단 등차인 세수니까 얘는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뭘로 두는 게 낫다? 그냥 얘를 A로 두고요. 얘한테 올라갈 때 D 한 개 더 한다니까 우리 등차일 거니까.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2D로 넣으면 시작점이 미수수 몇 개입니까? 2개로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등차 중앙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얘들이 더하면 이거 2배 무조건 나올 거니까. 근데 여러분 세수가 등차일 때는 보통 이렇게 잘 안 적어요. 아시겠죠? 좀 센스 있게 요거 좀 그러니까 알아둡시다. 세수가 등차다. 그럼 가운데를 A로 둡니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D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됩니까? A 네, 마이너스 D가 되겠네요. 이걸로 두는 게 식이 무조건 쉬워요. 이걸로 두는 게 계산이 되게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수합이 6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가볼까요? 세수 나오면 A 마이너스 D에다가 A에다가 A 플러스 D를 더하는 게 6인데요. 이거 바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 3A가 6이구나. A는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럼 A가 2니까 그냥 바로 이 식이 뭐가 된다? 얘가 2가 되고요. 얘는 2 더하기 D가 되고 얘는 2 마이너스 D가 되거든요. 그럼 세수의 곱을 구하려면 2 곱하기 2 마이너스 D 곱하기 2 플러스 D니까 여기서 뭘 쓸 수 있다? 합차를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계산이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차가 세수로 나오면 항상 뭐다? 가운데 있는 놈을 A로 잡는 게 계산이 쉽다. 이 정도 좀 기억해 두시죠. 됐나요? 5개 나와도 가면. 그렇지. 5개 나오다. 근데 저거 x1, x3 더한 거랑 x1, x3 곱한 거 있잖아요. 열리면 어떻게 해요? 안그 대입하는데 안 나오는데. 자, 이걸로 바꿔서 해드릴게요. A 플러스 B는 4고 A 플러스 B는 7 이렇게 되죠. 네. 얘 몇 차입니까? 몇 차씩? 1차. A 몇 차씩이에요? 1차. 큰일 났구만. 몇 차씩이야? 이거 2차입니다. 문자 2개 곱해져서 2차씩이에요. 그래서 1차랑 2차랑 연립할 때는 1차를 2차에다 대입해야죠. 이거 넘겨서 B는 4-A니까 이거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럼 A에다가 4-A를 곱하면 7이니까 몇 차 방정식? A번에 2차 방정식 나오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네 이거. 이 세수의 곱이 14 맞나? 제대로 적었나요? 16번인가요? 인수분해 안 되는 거. 그럼 그림공 써야 되는데 몇 번이야 이거? 제곱의 합이네. 아 세수의 합이 6이고 제곱의 합이 14군요. 아 죄송합니다. 제곱의 곱이 아니고 제곱의 합이네요. 이거 다 다시 해야 돼요. 다 다시 해야지. 뭐 이거 다시 하면 되죠 뭐. 제곱의 합이니까 뭐다? 2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t의 제곱 이게 14라는 얘기죠. 성경대죠 뭐 4 마이너스 4d 플러스 t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 플러스 4d 플러스 t 제곱 이게 14라서 뭐 이거 없애는 거죠. 그냥 바로 없어집니다. 계산 무조건 이게 쉬워요. 얘랑 더하면 2d 제곱. 자 이거 더하면 10이죠. 넘겨서 빼면 2. 그래서 d는 플러스야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는 거죠. d가 1이면 1, 2, 3이 되고요. d가 마이너스 1이면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똑같습니다. 1, 2, 3 나와요. 1, 2, 3 네, 연립이고요. 이건 뭐 그림을 써야 되겠네요. 연립했을 때 됐죠. 문제 잘못 적었구나. 16번 문제였습니다. 간단하죠? 38번으로 가봅시다. 38, 39 39가 아까 거랑 똑같은 거네. 네? 좀 조금 다르. 39가? 뭐가 좀 달라? 246이 몇 번째 항인지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 똑같은 거 아닌가? 세 번째랑 4에 절대값 갖고 5항이 마이너스이니까 똑같은 문제 아니야? 문제가 아예 똑같은 거 같은데 아까 3이랑 37번 내주시는데. 네 37로 합시다. 37, 38 39도 할까요? 하자 37 해볼까요? 근데 29, 30번 문제 풀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 29, 30번 같은 문제 풀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네요. 29는 뭐 29 쉽습니다. 제가 풀어봐가지고. 29는 쉽습니다. 30은 좀 어려울 겁니다. 라스트 문제니까. 많이 어렵군요. 자, 이거의 세근이 등차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세근이 나왔으니까 세근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등차라고 했으니까 문자 세교를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가운데 있는 걸 뭘로 잡자? A. 얘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D. 얘는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이것도 해볼게요.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ax 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다.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세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하면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쓸 수 있겠죠? 자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랑 똑같다? a분의 c 세 개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는 뭐랑 똑같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d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되나요? 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세 개 더 해볼까요? a 마이너스 d에다가 더하기 a 더하기 a 마이너스 d 세 개 더한 거 마이너스 1분의 b잖아요. 얼마? 3 되겠죠? 그럼 이거 날아가지 않습니까? 3a가 3이니까 a는 얼마? 1. 그래서 얘가 1이고 얘는 1 플러스 d고 얘는 1 마이너스 d 이렇게 딱 바로 나와요. 서서 들어가서 계속 쫄겠구만. 자, 두 개씩 곱한 거 해볼까요?
1-t 곱하기 1-t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플러스 t 곱하기 1-t 곱하기 1 플러스 t. 요건 뭐랑 똑같죠? a분의 c랑 같죠? k. 지금 여기서 답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아니 괜히 적었네 이거. 1k였네. 1k죠. 세 개 다 곱한 거. 1-t 곱하기 1 곱하기 1 플러스 t는 마이너스 a분의 t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은 적을 필요가 없고요. 1-t 제곱이 뭐다?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아유씨 뭐 이렇게 부서져.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넘겨서 빼면 마이너스 3가요? 그래서 t제곱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t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d가 2면 얘가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3이 될 거고요. d가 마이너스 2면 3,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씩 곱한 겁니다. 이거. 괜히 이거 적었죠 길게. 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 3.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3. 계산한 게 뭐다? k가 나와야 되니까 k는 뭐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저거 어. 근데 어. 저거 그냥 A 구했을 때 음. 그러니까 처음에 합으로 A 구했잖아요. 그 A 그냥 위식에 대입하면 안 돼요. 1을 대입해갖고 그냥 K 먼저 구하면 안 돼요. 그렇네. 1이 근이니까 바로 1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네. 그렇게 되겠다 그치? 그죠? K값 구하는 거면 이게 세근이잖아요. 1이 근이니까 그냥 여기 1로 바로 성립해야 되네요. 그죠? K값 바로 나오겠네요.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구하는 문제지? K 구하는 문제니까 바로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D를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38번 해볼까요? 별로 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함수가 훨씬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까? 수열이라서 처음에 좀 할만합니다. 시험도 그래프 그리는 거 많이 나와요. 아니? 많이 안 나와. 해봐야 뭐 등차? 등비는 지수함수라 가지고 잘 안 돼. 보통 등차가 잘 나와요. 네. 38번 해봅시다. 자, 가로줄, 세로줄이 전부 등차래요. 가로, 세로가 전부 등차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B랑 E를 빼라고, 얘랑 얘랑 빼고요. 그 다음에 D랑 F를 빼래요. D랑 F를 빼랍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숫자구나. B랑 D, A랑 B랑 D, 아니 B랑 D. 그다음 E랑 F. 더하기 바로 안 나오네. 하나씩 합시다. 뭐 그냥 쭉쭉쭉 하면 되는데 얘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어차피 다 세로 가로 세로가 다 등차니까 하나를 공차 뒤로 잡아요. 하나를 공차 뒤로 잡으면 됩니다. 하나를. 그러니까 이거 수열을 공차 뒤로 잡든 얘를 공차 뒤로 잡든 얘로 잡든 뭐로 잡으면 됩니다. 뭘로 잡을까요? A. 이걸 공차 뒤로 잡을까요?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 플러스 D를 해줬다고 합시다. 그럼 A는 뭐가 되냐면 11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11 플러스 D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각각 세수 똑같은 거예요. 네. 어차피 공차 D니까. 그럼 얘들이 공차 D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 하는 겁니다. 얘부터 해볼게요. 이건 뭐다? 이놈이 등차 중앙이죠. 이렇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얘들이 더한 거 이거 몇 배랑 같다? 2배. 그러면 이 D는 얘들이 더하면 88 더하기 D인가요? 2로 나누니까 D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44 플러스 2분의 D가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44 더하기 2분의 D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모르겠어? 이게 모를 게 있나? 이게 두 개의 합이 이거의 두 배랑 같다. 아니 모르겠는 게 아니고 신기가 이상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뭔가 생소하다고? 그럼 이 C는 초등학생들 할 것 같은데. 네, C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의 가운데 있는 놈이죠. 등차 조항. 따라서 이거 둘이의 합은 이거의 몇 배랑 같다?
그러면 그냥 교정하면 됩니다. 이 C는 45 더하기 2분의 D를 가죠. 그냥 더했습니다. 처음부터 얘는 그냥 더해버렸어요. 이로 나누면 되겠죠. C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2분의 45. 아우 귀찮아. 더하기 4분의 D인가요? 됐나요? 자 이제 EF만 구하면 됩니다. EF는 그냥 이렇게 구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일로 갈 때 얼마 더해줬죠? D-10 아닙니까? 여기다 D-10 더해야 1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잘 모르겠으면 얘 두 개의 합은 이거의 몇 배? 2배. 그렇게 하면 됩니다. 11-D에다 더하기 1을 한 건 얼마다? 2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러면 2는 이쪽으로 넘기면 2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넘겨서 빼면 D-9가 되겠죠.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이거 빼면 마이너스 9. 그래서 얘가 D-9가 됩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서 1로 갈 때 뭘 더했냐면 D-10을 더했거든요. 그럼 여기한테 D-10을 더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이거. 그럼 이제 이거 나왔죠? 그럼 등차 조각으로 이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얘한테 이거 할 때 얼마 더 했는지 보고 이게 좀 어렵죠. 여기서 이거 할 때 더한 거 이거 또 더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모양이 좀 더러우니까 등차 조각으로 갑시다. 그럼 F의 2배는 둘이 더한 거 D 플러스 70 아니지 68인가요? 둘이 더하면 양쪽과 둘이 더하면 D는 그대로 오고 77에다 마이너스 9를 더하면 68 되겠네요. 그죠? 2로 나눠주니까 F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2분의 D 플러스 34가 됩니다. 자, 이놈은 2분의 D 플러스 34가 돼요. 그대로 넣으면 돼요. D에다 1을 뺀답니다. 얘한테서 얘를 빼요. 아니지? 얘한테서 얘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1 플러스 D에다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9를 하는 건가요? 1을 빼는 거니까. 그럼 DD 바로 날아가네요. 마이너스니까 이거 얼마? 20이 되겠네요. D에서 F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D, 2분의 D는 빠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빼면 얘는 얼마? 10이 되니까 더하면 30.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아시겠죠? 그냥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저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아까 물어봤던 29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29번 잠깐 보면요. 29번은 양쪽에 3하고 7이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숫자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그럼 여기가 오고 제일 밑에 11이니까 또 가운데 있는 숫자 얼마 나옵니까? 8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냥 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뭐다? 한 칸을 뒤로 잡고 그냥 쭉 적으면 돼요. 뒤에 대해서. 그럼 답이 다 나옵니다. 그거 해주면 안 돼요? 뭐? 몇 번? 30번 30. 아까 어려운 거 30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강의 찍으신 거 뺀데 거기 올려. 오늘 쉬는 시간에 써도 해줄게. 맨날 한 대놓고 까먹어가지고 오늘 하자 오늘. 쉬는 시간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한다. 아 근데 이거 또 자꾸 지금 검은 거 뜨는 거 보니까 이거 1교시는 이걸로 찍고 2교시는 저의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아 학원에 와이파이 잘 안 잡히나? 이 6층에 내려가서 아까 인형 깜빡이로 하는데 5층에 그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안 되더라고요. 비번. 와이파이 문제인가? 그 위치마다 잘 되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와이파이. 아니면 유튜브 하면 안 돼요? 편집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풀 그냥 올리면 돼요. 순정 안 하고. 그럼 니 또 좀 학원에서 안 보인다고 또 말할 거 아니야? 아 그럼 어? 이거 하면 집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니 때문에 지금 이걸로 찍는 거야 벤뚜로 이 자식아. 아니 이걸로 하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저거 볼 테니까 이번 주에 한번 기준에 한번 보고 영상 한번 보고 리뷰하겠습니다. 뭐가 더 편한지 한번 보고 유튜브가 편하면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유튜브가 편하면 저는 이게 편합니다. 아 유튜브 올리는 거 너무 오래 걸려 씨. 킹 받는 게 기껏 올려놨는데 중간에 뭐 한다고 못하면 다시 올려야 되죠. 시간 많이 걸려요. 어? 시간 많이 걸려요. 제가 뭐 올해 중에 나왔다 휴대폰 하나 더 살 거라서 휴대폰이 두 폰이 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영상 찍는 동안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여반이 뭐냐면 수업할 때 제가 영상 폰을 찍잖아요. 그럼 그동안 영상을 또 못 올려. 그런 게 진짜 열받는 거라니까. 그럼 영상은 계속 쌓여. 편집해서 올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요번에 뭐지? 저희 요번에 클릭 한 달 했잖아요. 한 달 동안 저 이거 128기가인데 제가 한 40기가 정도 쓰거든요. 30기가 정도 쓰거든요. 영상으로 128기가 다 채웠습니다.
왜냐면 찍은 게 영상이 2시간이면 보통 한 4기가 되거든. 편집한 것도 한 4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루 하면 8기가 정도 쌓여. 그걸 올려야 되니까. 아 옛날에 근데 유튜브 폰으로 찍어서 올릴 때는 한 2기가밖에 안 됐거든요. 2시간 정도 할 때. 폰이 좋아져서 화질이 좋아져서 그렇겠지 않아?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고 이런지 보겠습니다. 자, 다 됐나요 그러면? 질문 끝? 또 없나요? 등비로 갑니까? 내일 또 질문해도 아 내일 또 질문. 내일은 아니지. 내일 토요일인데 다음 주. 다음번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휴강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도 휴방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뭔데? 모의고사? 네. 휴강이네. 와 지금 다음 주까지 하면 휴강이 지금 3번이야. 일주일을 더 해야 돼? 그래도 이번에 간격 끝나면 돼요. 이번에 2주 간격으로 할 거라고 하시대. 투에서 2주요? 2주간 기록을 2주간 이럴 것처럼 말하면 이번 주하고 어. 다 다음 주에 하는 거 2주간. 그게 아니고 원래 끝나고 한 주 동안 또 신청 받고 아. 그 다음에 또 다음 그걸 하잖아. 근데 이번에 한 주 쉬는 게 아니라 2주를 쉰다고. 신청 기간이 2주. 신청 기간이 아니고 신청 기간은 일주일인데 아무튼 빠지는 게 올해 빠지는 행사가 빠지는 게 많아서 그럴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해봐야 작년에 5차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클리닉. 지금 2차 다녀요 2차. 100원만. 뭐 올해 어디까지 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 빠르게 폰 좀 갖다 놓을게. 폰을 뭐 한다고? 폰 좀 갖다 놓을게. 아까 갔다 온다고? 갔다 온. 질문도 없나요? 등비술 하면 됩니까? 일단 예. 매일 질문. 풀어보지라는 뭐라고? 매일 질문. 내일이 아니라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라니까. 이게 뭔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등비수열로 그럼 가봅시다. 어려워. 등비수열? 처음 배울 때는 등비수열이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등비수열이 더 쉬워요. 결과는 좀. 처음 배우는 게 아닌데 어려워요. 등차? 등비? 어려워. 등비 쉽다. 자, 오늘은 등비수열에 대해서 어디서 잠깐 끊어야 되지? 10분만 더 하고 잠깐 쉴까? 지금 잠깐 쉴까? 지금 그냥 해. 지금 잠깐 쉴까요? 갔으니까. 지금 옷만 쉽시다 그러면. 자 이제 등비수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은 뭐 이런 똑같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등차를 했는데 등차는 뭐가 같은? 차가 같은 수열들이었잖아요. 그럼 등비수열은 당연히 뭐가 같은? 비가 같은 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거 우리가 뭐 1대2, 뭐 1대3 이런 것들, 2대3 이런 것들이 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 1, 2, 4, 8, 16, 32 얼마씩 곱하고 있죠? 20 곱하고 있죠. 그럼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A3고 A4다 이렇게 하면 지금 얘는 A1 대 A2가 몇 대면? 1대2가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A2 대 A3가 몇 대 몇이 되죠? 2대 4니까 약분하면 몇 대면? 역시나 1대2가 된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A3랑 A4도 몇 대 몇이 된다는 걸 수 있다? 4로 나누면 1대2가 된다는 거죠. 이게 비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비로 적을 때 여러분 보통 비는 이거 등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알죠? 외양간 양이고 외왔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초등학교식 발상이고요. 보통 이제 비가 나오면 분수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A2분의 A1이 뭐분의 뭐? 2분의 1 하든지 아니면 뒤집으면 A1분의 A2가 얼마? 1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B가 나왔을 때 요런 것들 A 대 B 대 C가 예를 들어서 2대 3대 4다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이거 외양과 내양과 외양급을 갖다가 못 풀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요렇게 3개 나오는 게 이제 고등부 상황인데 이제 고등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걸 접근을 하는 방법은 2개입니다. 원래 똑같은 식인데 그냥 2가지 정도 똑같은 겁니다. 2개 다 똑같은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분수꼴로 나타내면 돼요. 뭐 2분의 A랑 3분의 B랑 4분의 C가 나온다. 이렇게 적든지요. 분수꼴로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랑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많이 봐서 알 건데 사각형이 있는데 가로랑 세로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랍니다. 가로랑 세로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래요. 자, B를 길이로 쓰고 싶어요. 그럼 얘는 B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미지수 하나를 곱해주면 되죠. 뭐 A를 곱해도 되고 K를 곱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2K로 두고 얘를 K로 두면 얘는 당연히 2대 1이 될 거고 K가 5라면 10이랑 5 K가 3이라면 6이랑 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를 값으로 쓰고 싶다. 그럼 뭐만 하나 곱해주면 된다고요? 미지수 하나 곱해주면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A 대 B 대 C가 2대 3 대 4잖아요. 그럼 A는 뭐다? 2K B는 뭐다? 3K C는 뭐다?
4K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미수만 그냥 하나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A 대 B 대 C는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니까 2 대 3 대 4 나오겠죠. K 값만 구하면 정확한 값은 구할 수 있겠네요. A는 4K가 아니고 K인 아니 A 대 B 대 C가 2 대 3 대 4면 A가 제일 작은가 얘가? A 대 B 대 C 2대 3 대 4인데 왜 2분의 1이에요? 4분의 1가 아니고 내항이랑 보면 아니 얘랑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A 자 봅시다. A랑 B랑 비교해 볼게요. A랑 B랑 비교하면 A가 커요, B가 커요. A 아니에요? 2 곱하면 진짜 수에 대한 감각이 똥이구만. 자 이거 봅시다. 아니 지금 이건 이해되십니까? 자 A1이 2이고 A2가 2면 A1 대 A2는 1대 이거 맞나요? 그럼 외양과 내양의 곱하면 2A1이 1 곱하기 A2랑 같죠? 그럼 이거 A1이 큰 거야. A1에다 2를 곱하면 얘가 큰 거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A1에다 2배라면 A2가 되는 거 아닙니까? A1이 큽니까? A2가 큽니까? A2가 큰 거 아니에요? 자 A2가 A1 몸무게 2배라고 합시다. 누가 무거운 건가요? 얘가 무거운 거잖아요 당연히. 2래 그러니까 봅시다. 얘랑 얘랑 같다잖아요. 같다. A를 2등분한 거잖아요. A를 2등분한 거랑 B를 3등분한 게 같다는 얘기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B가 크다는 얘기죠. 너의 용돈의 2분의 1과 나의 용돈의 10분의 1이 같아. 그럼 누가 돈이 많은 겁니까? 제가 돈이 많은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해서 알겠지? 희석가 수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는구만. 자꾸 보면 늡니다 여러분. 자꾸 보면 늘어요. 그래서 A를 2K, B를 4K, C를 4K인데 이거랑 이게 같은 식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는 K로 놓잖아요. 자 얘랑 얘랑 같죠? 이거 는 K로 놓으면 이거 지수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잖아요. 수원 지수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거. 그러면 당연히 뭐다? 2분의 A는 K가 되고요. 3분의 B는 K가 되고요. 4분의 C는 K가 되니까 양변에 1을 곱하면 A는 K, 양변에 3을 곱하면 B는 3K, 양변에 4를 곱하면 C는 4K 그냥 이렇게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인데 그냥 의미적으로는 비례식이 나오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요, 뭐 비례식이 나왔을 때 이걸 값으로 쓰고 싶으면 미지수 하나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 그냥 이거는 B에서 워낙 많이 쓰는 관점이니까 나올 때마다 좀 자주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꾸 봐야 익숙해지죠. 됐죠? 아무튼 뭐 이거죠. 이렇게 있으면 B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A1분의 A2도 2가 되고요. A2분의 A3 그죠? 여러분의 너 A2분의 A3도 2가 되고요. A4분의 A4도 A3분의 A4도 2가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자 분수꼴로 나타낸다는 건 이거에 뭐를 보겠다는 얘기다? B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B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곱하기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관점 자체를 좀 잘 봐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얘들은 B가 똑같이 나오죠. 이런 애들을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하고요. 그때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통된 B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공비라고 해요. 우리 등차수열에서는 공통된 차라고 해서 뭐라고 했죠? 공차라고 했죠. 그래서 이놈을 공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등비수열에서는 공비를 보통 뭘로 적냐면 R로 적어줘요. 소문자로 적어줍니다. 됐죠? 그럼 얘한테 2를 곱하면 다음항 나오고 2를 곱하면 다음항 나오고 2를 곱하면 다음항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알겠니? 뭔가 희석이는 나한테 수학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되게 많이 배워가는 느낌인데 자꾸 하면 는다 해서 알겠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등비수열 A1, A2, A3, A4 해서 이렇게 쭉 가서 AN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얘한테 R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오고요. 등비수열이니까 R 곱하면 다음 항 나오고 R 곱하면 다음 항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보통 뭐로 적는다고요? A로 적습니다. 노란 걸로 적을까요? 자, 첫 번째 항은 보통 A로 적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은 A다 R 곱하니까 얼마? AR 또 R 곱하니까 얼마? AR 제곱 또 R 곱하니까 얼마? AR 세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다 R을 몇 개 곱한 거? 하나.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R을 몇 개 곱한 거? 세 개. 그러면 열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다 R을 몇 개 곱한 게 될까요? 9개 곱한 게 되겠죠? 자, 10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다 R을 몇 개 곱한 게 될까요? 99개 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다 R을 몇 개 곱한 게 되죠? 네, n-1개 곱한 게 됩니다. 이게 뭐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공식인데 말씀드렸지만 등차도 그렇고 등비도 그렇고 이걸 공식으로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등차수열 AN은 뭐 하면 된다? 첫 번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더해주면 된다고요? n-1개 더해주면 된다. 공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AN이 BN이 만약 등차수열이라고 합시다. 얘가
뭐 예를 들어서 42번째 항입니다. 42번째 항은 첫 번째 항 B1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해주면 된다고요? 41개 더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더해주는 거고요. 차랑 관련된 애니까. 등비 수열은 B랑 관련된 애니까 곱해주는 거다. 그냥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뭔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에서 SN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더합니다. 여기에 묶음수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항이 몇 개? N개. 그럼 묶음수는 2분의 N이 됩니다. 그죠? 두 개씩 묶었으니까 묶음수는 2분의 N. 됐죠? 그 다음에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 아이고 SN이 위치하라고 있니? A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개, 공비를 몇 개 곱해주면 된다고요? N-1개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자, SN에 관한 수식이 나오면 뭐를 구할 수 있다고요? A는 구할 수 있다고 했죠. S1이 뭐랑 같고요? A1과 같고요. SN에다 뭘 해주면 SN-1 빼면 뭐가 나온다? A이 나옵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되나요? 자, 지금까지 배운 얘기 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쭉쭉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등차 수열하고 똑같거든요. 등비 수열이 왜 금방 끝나냐면 등차랑 원리가 똑같아요. 얘를 짝수만 이번에 한번 뽑아봅시다. A2, A4, A6, AA 이렇게 짝수로 한번 뽑아볼까요? 자, 얘는 첫 번째 항 A가 R을 몇 개? 1개. 얘는 첫 번째 항 A가 R을 몇 개? 3개. 얘는 A가 R을 몇 개? 5개. 얘는 A가 R을 몇 개? 7개 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몇 개씩 곱하게 되죠? R 몇 개씩? 2개씩 곱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네끼리도 무슨 수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등비 수열이 되겠네요. 그죠? 똑같은 값을 곱해주고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랑 20번째랑 30번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얘는 A가 R을 몇 개? 9개. 얘는 A가 R을 몇 개? 19개. 얘는 A가 R을 몇 개? 29개 아닙니까? R 몇 개씩 곱해주고 있죠? 네, 10개씩 곱하고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얘들끼리도 무슨 수열이 된다는 걸 수 있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등비 수열도 같은 간격끼리 뽑아도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얘랑 얘랑 몇 칸 차이 나죠? 10칸. 그럼 공비도 몇 개 차이 난다? 10개 차이 나는 거. 등차랑 똑같습니다. 등차는 더한 거고요. 등비는 곱한 거다. 그냥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연속된 3개 항이 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이 성질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했죠? 등차 중항. 그럼 등비 수열에서도 연속된 3개 항이 나왔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이 성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요? 네, 등비 중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등비 중항이 나오겠죠. 자, 등비 중항은 양쪽에 있는 거를 이제 뭐 하냐면 곱합니다. 자, 등차 수열은 합차랑 관련된, 합이랑 차는 같은 계산이니까 등차 수열은 합과 관련된 애고요. 등비 수열은 뭐랑 관련된 애다? 곱하기랑 물론 곱하기 나누는 게 같은 계산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곱하기랑 관련된 애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얘랑 얘랑 곱합니다. 곱하면 A 제곱에 R 제곱이 되겠죠. 이놈이 가운데 있는 거에 뭐랑 같다? 제곱과 같아요. 이게 등비 중항입니다. 자, 다시 요렇게 세 개도 등비 중항 아닙니까? 등비 수열이니까. 그럼 얘를 곱해볼까요? 얘랑 얘랑 곱하면 A 제곱에 R 10승이 되죠. 이게 이거에 뭐랑 같다? 제곱과 같네요. 자, 이것도 등비 수열이죠. 얘 곱해볼까요? 얘랑 얘랑 곱하면 A 제곱에 R의 38승이죠. 밑이 같으니까 지속끼리 나오면 38승. 가운데 있는 거에 뭐랑 같다고요? 제곱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뭐라고? 제곱이요 제곱. 2배 아니다 이제 시간. 많이 잘못 나왔어요. 아하. 자, 제곱입니다. 제곱 곱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등비 중항이라고 합니다. 아, 흘렸냐? 흘렸어요. 크게 안 흘렸어요. 뭘 크게 안 흘려? 너 왜 이렇게 자연이를 자꾸 즐겁게 만드니? 자연이가 지금 여기 와서 무슨 생각하겠어? 지금 여기서 자연이가 수업을 제일 잘 하려나? 희섭이가 낫나? 누가 낫지? 자연이가 얼마나 우리 개무시하겠어? 이 클리퍼 왜 이렇지? 약간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니도 비슷하다겠나? 자,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이고요. 뭐 특별히 뭐 할 건 없죠. 그냥 똑같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하고 똑같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등차 수열에서 나오고 등비 수열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등비 수열은 얘가 무슨 형태냐면 거듭제곱 형태잖아요. 그래, 거듭제곱. 그러면 뭐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AN이 AR의 n-1 아이고 AR의 n-1이니까 이걸 함수처럼 생각하면요 fx가 AR의 x-1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뭐 곱하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런 구조라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된다? 뭐 2의 x-1승 혹은 뭐 5의 x-1승 이렇게 되는 형태 아닙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다? 지수함수. 아니 무슨 수열이다? 무슨 함수다? 지수함수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우리가 앞에서 지수로그 함수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나오는 문제 같은 게 여기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수준을 낼 수가 없거든요. 낼 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 파트의 함수가 훨씬 더 어렵고요.
수열에서는 함수를 다룬 문제가 등비 수열에서는 함수를 다룬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면 그냥 뭐처럼 지수함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등비 수열에서는 낼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나오질 않아서 어제 문제에서도 등차 나왔고 거의 대부분 등차가 어렵게 나옵니다. 2차 함수라 가지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설명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등비 수열 확보하는 방식 얘가 좀 어려워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개도 선생님 이 세 개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고 이 세 개는 뭐다? 그냥 이해하셔야죠 이건. 그죠? 자, 얘는 그죠? n번 짝이니까 첫 번째 a에다 공차를 n-1개 더한 거. 얘는 n번 짝이니까 첫 번째 a에다 r을 n-1개 곱한 거. 그리고 얘는 뭐다?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생각하자 그랬죠? 어떻게 더한다고요? 양쪽에 있는 거 이렇게 더하면 똑같은 거 나온다니까. 됐죠? 자,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요. 자,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냥 수학자들이 똑똑한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공식 만들면 돼? 그냥 수학자들이 똑똑한 거거든요. 자, SN 한번 해봅시다.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얘를 쭉 더하는 겁니다. AN까지 여기까지 더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미적을 선택할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미적을 했다면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지만 이런 게 있구나. 얘는 A, 얘는 AR, 얘는 AR의 제곱. 그래서 쭉 더해서 얘를 AR의 n-1승까지 더한 거고요. 요거 하나 앞에 있는 건 뭐다? AR의 n-2승이 되겠죠. 이게 n번째 항이니까 요 앞에는 an-1이라서 공차를 n-2개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공비를. 자, 이거를 계산할 건데요. 얘 합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양변에다 r을 곱해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죠. 그래서 r을 곱합니다. 얘한테 r 곱하면 얼마죠? rs 됐나요? 얘한테도 r을 곱합니다. AR. 그래서 한칸 밀었어. 얘한테도 r을 곱해요. 그럼 뭐 돼요? AR 제곱 되죠? 얘한테도 r을 곱합니다. 그럼 뭐 되죠? AR 제곱. 얘한테도 r을 곱합니다. 뭐가 되죠? AR의 n-1승. 얘한테도 r을 곱해요. 뭐다? AR의 n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다 r을 곱하면 이식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요. 자, 이거 빼기 이거죠. 둘 다 뭘로 묶을 수 있죠? S로. 자, S-RS죠. 그럼 둘 다 S로 묶으면 얘는 뭐가 남고 1이 남고 얘는 뭐가 남죠? 마이너스 R이 남는 구조 아닙니까? 그죠? 요거 1S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걸 빼면요 1-RS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뺄 건데 지금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빼면 뭐가 된다? 없어지죠? 얘도 없어지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겠네요. 그럼 여기서 누구만 남고 A만 남고 여기서 누구만 남다? 이놈만 남죠. 그래서 이게 A-AR의 n승입니다. 그럼 둘 다 뭘로 묶을 수 있죠? A로 묶을 수 있겠네요. A로 묶고 양변을 1-R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S는 뭐가 된다? 1-R분의 A로 묶으면 1-R의 n승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과정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공식만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공식만. 그래서 S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1-R분의 첫 번째 A에 1-R의 n승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돼요. 상원아, 정신 차려라. 는 저거 밑에 절대값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절대값 들어갈 리가 없잖아. 어디 들어가 절대값이? 자,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등식의 양변을 나눌 때 뭘로는 못 나누죠? 0으로 못 나누죠. 분모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R이 1이면 이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R이 1이 아닌 경우에만 사실 쓸 수 있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R이 1일 때는 이 식 말고 다른 식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평가에서 다룬 적이 없습니다. 미적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수원에서는 이거 나오지가 않아서 사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R이 1일 때는 당연히 이거 못 쓰죠. 분모 0되니까. 그래서 R이 1일 때는 다시 1로 가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는 1A예요. 공비가 1이래요. 공비가 1입니다. 그럼 여기다 1 곱해도 얼마예요? A. 1 곱해도 얼마입니까? A. 그럼 전부 A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항이 몇 개죠? n개. 그럼 A를 n개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이때는 그냥 A 곱하기 n이 된다. A가 n개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아니 생각이 없어요. 첫 번째는 2예요. 두 번째가 2입니다. 세 번째가 2예요. 이걸 몇 개 더한다? n번 더할 거라고.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2n이 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런 게 나오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등비수열 합을 구하는 공식 이건 제발 외워주십시오. 이건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외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1-R의 n승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분수는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꼴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자, 그럼 이렇게 분배법칙 할 수 있죠?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곱하면 R이니까 R 마이너스 1분의 이것도 분배법칙 할 수 있겠죠? 얘랑 얘랑 곱하면 R의 n승 플러스로 바뀌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쓰고 나면 사실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식입니까? 같은 식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식이에요. 지금 둘 다 외워야 되나요? 외우기 싫으면 하나 외우셔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왜 하나를 더 외우는 하나를 왜 외우냐면 보통 이거 이제 R이 1보다 작을 때는 요식을 많이 써요. 그리고 R이 1보다 클 때는 요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 분모가 그냥 양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냥 음수 나오면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만 곱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못 외우겠으면 하나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되나요? A가 뭐예요? 첫째 그냥 숫자 넣어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할 거야. 아, 네. 이거 문제 풀 거라고. 얘들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은 사실 여기까지 하면 수업 끝이에요. 문제만 이제 풀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건데 일단 설명 거 조금 있고요. 설명 안 되고 그럼 등차 등비가 끝나잖아요. 원래 저의 계획대로라면 월요일에 수업을 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금요일에 가졌으면 오늘 등차 등비 문제를 다 풀고 다음 주에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딜레이 된 겁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월요일 수업 안 하고 금요일 수업 안 하고 목요일. 목요일밖에 못 하잖아요. 다음 주에. 금요일날 저녁 때만 다음 주 금요일 뭐라고? 저녁 때만 다른 학원 가는 날이고 이 자식아. 아, 오랜만에. 내가 한가해 보이냐?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일정 거의 무쇠인간입니다. 무쇠인간 제 일정 보면. 영동 쌤이 쌤 칭찬했어요. 뭐라고? 쌤이 학원에서 가장 체력 좋다고. 그러고 축구하러 가잖아. 시험 주면 축구에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축구 뭐 둘 다겠지. 축구에서 건강한 건지 점점 약해지는 건지 잘 모르겠다. 맨날 축구하고 나면 온몸이 아파. 그죠? 제가 옛날에 재수학원 있을 때는 옛날 재수학원은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그냥 빨리 끝났거든요. 빨리 보내줬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저희 반 애들 데리고 풋살을 한 번 했어요. 오, 재밌다. 옛날에는. 재밌게 그래서 모의고사 딱 끝나고 애들 다 데리고 근처 풋살장 빌려가지고 이동해가 풋살한 게임 끝나고 같이 저녁 먹고 해산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벌써 옛날이네. 그게 마지막에 5년 전이네요. 5년 전. 요즘 부산에 있을 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산 아니고 진주에 있을 때인데 그때가 재수학원이 진주에 있는 재수학원이라서 진주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가서 공 찾아내요. 애들 놀랍니다. 제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같이 딱 공 차고 나면 체육하는 애들이 나를 엄청 좋아해. 그 진짜 신기한 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하는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하는 애들이랑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게 안 되니까 원래 작년에 수능 끝나고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을 그냥 남자애들 모아서 풋살한 게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안 되고 시간 안 맞고 이래가지고 안 되고 올해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끝나고 풋살한 게임 하자 했는데 11월에서 12월로 밀리고 12월에서 1월로 밀리고 1월에서 2월에서 밀리면서 끝났어요. 밀리지도 못했구나. 못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작년에 또 클리닉 한 애들이 1년 동안 제 클리닉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이 1년이라 봐야 5번인데 그러면서 나 수능 끝나고 에버랜드 갈 거다 했는데 애들이 계속 같이 가자고 저 혼자 가려고 했거든요. 혼자 에버랜드. 그래서 뭐 저는 에버랜드 가는 목표가 되게 제가 놀이기구 타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아직 T-익스프레스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롯데월드 제가 서울 온 첫 해에 제가 롯데월드 갔거든요. 롯데월드 가서 그때도 혼자 가려고 했는데 혼자 못 갔어요. 애들이 같이 가자가지고 했는데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같이 가고 제가 그때 갔다고 느꼈죠. 에버랜드 혼자 갔다. 그래서 에버랜드 딱 들어가서 T-익스프레스만 10번 타려고. 딴 건 뭐 필요 없고요. 전 롤러코스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T-익스프레스만 10번 타고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냥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 열자마자 뛰어가지고 T-익스프레스까지 뛰어가가지고 문 열자마자 뛰어가가지고 T-익스프레스 10번 타면 10번 못 탈 수도 있는데 계속 끝나면 기다리고 해서 T-익스프레스 하다가 한 점심쯤 돼가지고 사람 많으면 아니 집에 갈란다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크리안 애들이 저희들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해서 저 원래 계획은 저 혼자 먼저 한번 갔다 오고 걔들이랑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너무 바빠가 그 연말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너무 바빠서 학원에서 일을 또 연말 끝나고 뭐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도 못 가고 애들 데리기도 못 가고 못 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롯데월드는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 터졌어요. 그래서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사실 갔으면 한 300번도 아니 한꺼번에 30번도 탔을 것 같은데 그때 막 사람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 근데 그래서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전파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때문에 한테 수업을 못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약간 용납이 안 돼가지고 저 그때 헬스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처음 초창기 할 때는 갈 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치 그때가 전국에 10명 이렇게 나올 때가 아니 전국에 하루에 10명 나올 때면 코로나도 아니지 그거. 근데 그 초창기 아시죠? 분위기가 막 한 명 걸리면 막 난리 나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막 놀이공원도 못 가고 막 헬스장도 한 2년 안 갔어요. 그래서 2년 안 가다가 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너무 당황 가지겠다 이러다. 올해 끝나고 같이 가요. 우리도 같이 혼자 가. 같이 가는데 너도 혼자 가고 나도 혼자 가자. 알겠지. 자 아무튼 뭐 해보겠습니다. 이제 등비 수열 이거고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거 뭐냐면 처음에 학생들이 배우면 등차랑 등비를 배우면 이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등차가 더 어렵거든요 결론적으로. 근데 얘를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등차 수열부터 한번 볼까요? 등차 수열 미지수 몇 개죠? 등차 수열 미지수 몇 개죠? 2개입니다. 뭐라고 뭐? A랑 N은 미지수가 아니라고요 제발. N 변수입니다 여러분. N 미지수 아니에요. 네. A랑 D 몇 개? 2개. C 몇 개 필요하다? 2개. 자 등비 수열 미지수 몇 개입니까? 미지수 2개거든요. 뭐랑 뭐? A랑 R 2개거든요. 그럼 얘도 C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니까 구조적으로 얘랑 얘랑 사실 똑같습니다. 자 봅시다. 등차수열 A에는 N은 변수고요. 여기 A랑 D 2개죠. 여기 N은 변수고요. 여기에 A가 있는데 이 안에도 A가 있거든요. 그래서 A 하나랑 요 안에 들어있는 D 해서 A랑 D 2개입니다. 자 등비수열 볼까요? N은 변수죠? A랑 R. N은 변수죠? A랑 R. 이것도 어차피 R이니까. 그래서 지금 A랑 R 뭐 AN이든 SN이든 어쨌든 등비나 등차는 그냥 무조건 미수 2개인 겁니다. 그럼 얘들을 연립하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연립하려면 얘는 왜냐면 1차식이거든요. 이거 N에 관한 1차식. 1차식 연립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얘 몇 차식이라고 그랬죠? 2차식. 그럼 1차랑 2차 연립도 많이 해봐서 애들이 잘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무슨 뭐죠? 거듭제곱이죠. 얘들이 뭐가 잘 안 된다? 연립이 잘 안 된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연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립이 잘 안 되니까 처음 배울 때 애들이 등비수열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자 이거 저번에 수업 때도 한번 했던 내용인데 연립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연립을 하려면 무슨 방법을 쓰죠? 소구법을 씁니다. 그죠? 자 소구법이란 건 뭘 소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미지수를 소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구하겠다는 건 미지수를 소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뭐다? 문자 한 개에 등식 한 개 구조만 풀 수 있죠. 아 이거 안 되는 게 효정이밖에 없구나. 다 들었구나 소투에서. 자 문자나 등식 하나 나와야 우리가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구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입법이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가깝고 네, 가감법인데 학생들이 어디에 익숙해져 있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하고 빼는 거. 근데 가감법을 보통 쓰는 거는 1차, 2차만 가감법 보통 써요. 그러니까 1차, 2차 연립할 때도 뭘로 쓴다? 대입법. 아까 저 희섭이 오르막던 거 있죠? 자, 두 수의 합이 예를 들어서 뭐 6이다. 두 수의 곱이 5다.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뭘로 풀어야 된다? 연립으로 그러니까 대입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가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1차인데 얘가 몇 차다? 2차거든요. 가감법은 1차 때만 보통 씁니다. 그래서 얘들은 당연히 뭐가 안 되냐면 그게 안 되니까 대입을 써야 되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b는 6-a 해서 이걸 뭐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곱하기 6-a는 5다 해서 2차식 되니까 a 값 구해주면 되겠죠.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등비 수열도 연립을 할 때 가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된다? 대입법을 써야 된다. 대입법. 대입법을 써야 되는데 연립이 어렵다고 했죠. 그렇네. 그래서 얘도 연립이 어려운데 뭘 써야 되냐면 대입법을 써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애들이 대입을 잘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입할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등비수열은 대입할 때 어떻게 대입하냐면 통째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몇 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오죠. 일단 문자 2개니까 식이 2개가 나와요. 우리가 풀 수 있거든요. 식 2개가 나오면 한 놈이 다른 놈보다 규모가 좀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게 나오는 놈을 규모가 크게 나오는 놈한테 통째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등비수열이 애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 할 때 연립을 잘 못하거든요. 등비수열 연립이 가감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대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해서 먼저 b는 이거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 하나랑 어떤 모양 하나 이렇게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조그만한 모양을 큰 모양에다 통째로 그냥 통도 넣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연립을 하면 모양이 되게 간단하게 이런 구조가 나와요. 아주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배울 때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애들 이걸 제일 어려워하는데 자 봅시다. 자 등비수열 AN이고요. 얘가 1항 S3라고 하면 1항부터 4항까지가 되겠죠. 보통 이제 S3로 잘 안 주고 1항부터 4항까지라고 줍니다. 1항부터 4항까지가 10이고요. 1항부터 6항까지가 30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1항부터 9항까지가 얼마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 푸는 방법 한 2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1항부터 4항까지야.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S는 1항부터 4항까지니까 1-R분의 첫 번째 항에 1-R의 몇 승? 그러니까 n이니까 저게 S3면 이게 뭐가 돼야 되죠? 3승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S3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얘는 1-R분의 첫 번째 항 A에 1-R이 몇 승? 3승이 되고 이놈이 10이 됩니다. 미수 몇 개? A랑 R 2개씩 지금 한 개 나왔죠? 밑에 거 봅시다. S6는 여섯 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얘는 1-R분의 첫 번째 항 A에 1-R의 6승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 얼마? 30. 얘 둘이를 연립하면 A랑 R을 다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부터가 일단 킹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얘 둘이를 연립할 건데 봅시다. 위에 게 작아 보입니까? 밑에 게 작아 보입니까? 위에 게 뭔가 좀 작아 보이죠? 이거 3승이고 이건 6승이니까. 그럼 이놈을 통째로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은 1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1은 1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죠? R의 6승은 R의 3승 전체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제곱차니까 뭘로 바뀌죠? 합차. 제곱의 차는 합차. 됐나요?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뭘로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 되겠죠? 따라서 이놈을 계산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첫 번째 항 A에 1 마이너스부터 적을게요. 1 마이너스 R 세제곱이랑 1 플러스 R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1 얘랑 얘랑 곱하면 R의 6승이니까 마이너스면 R의 6승이 나오겠네요. 이게 얼마? 30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하 얘가 이거랑 뭐랑 똑같죠? 이거 얼마? 10. 이게 10이면 10에다 얼마 곱해야 30 나와요? 아하, 그럼 1 플러스 R의 3승이 얼마? 3이 되겠죠. 따라서 R의 세제곱이 얼마? 2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구승으로 합시다 그러면. 자, 구승으로 하면요. 얘도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R의 S분은 1-R의 첫 번째 A에 1-R의 몇 승? 9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거 이제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얘도 이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를 뭐로 적을 수 있다? 1은 1의 세제곱으로 적을 수 있고요. R 9승은 뭐다? R 세제곱의 세제곱으로 적을 수 있죠. 자, 인수분해식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수분해식. 얘는 1-R분의 첫 번째 A에 뭐다? 1-R의 세제곱에다가 뭐 1 플러스 R 세제곱 플러스 R의 6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요겁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에다가 앞에 거 제곱 둘이 하나씩 곱한 거 뒤에 거 두 개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요 놈이 뭐랑 똑같습니까? 얘랑 똑같죠. 이거 얼마? 이거 얼마? 10 곱하기 1 플러스 R 세제곱 얼마? 2죠? R 세제곱이니까 R의 6제곱은 제곱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70이 된다는 걸 수 있습니다. 이건 보고 2번도 이렇게 풀어. 2번? 2번 뭔 애가 모르겠다. 이해되시나요? 해서 알겠니? 알겠냐고 이 자식아. 모르겠어. 아니 반응을 정확하게 해야 다시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모르겠어. 해서 알겠어? 자 다시 요거 기억합시다 여러분. 등비수열은 기본 문제 풀 때 연립이 잘 안 됩니다. 연립이 잘 안 돼서 이 연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째로 넣습니다 여러분. 통째로 넣어요. 제발 통째로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통째로. 네. 사만이 씨 진짜 죽으려고 하네 저거. 제가 좀 일찍 자. 저 어제 11시 자고 나니까 오늘 뭔가 좀 낫네요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 보이세요. 기분 좋아 보인다고? 뭐라고? 해탈한 것 같다고? 이제 다음 주부터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선생님들 수학 학원에서 학생들이 스터디 시작하거든요. 뭐 이제 하는 이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오거나 조사해와서 그거 가지고 회의 이제 토의하거나 풀어온 거 서로 공유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풀었다. 나는 이렇게 풀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일정의 스터디하면서 그 준비를 해야 돼. 뒤졌다고 봐야지. 원장님한테 빼달라. 뭘? 쌤만 나 바쁜데 안 돼. 아 스터디? 네. 스터디는 자율이야. 아 자율. 그래서 원래 방인영 쌤도 신청하시는데 방인영 쌤 안 될 것 같다고 빠졌어. 바빠서 안 될 것 같다고 빠졌다. 그 쌤도 따라 나오는 거 하세요. 인영 쌤.
연습 빠졌고 나도 빠질까 생각했는데 해야지. 이제 스터디하기 전날도 이제 거의 못 자거든. 죽었다 봐야지 이제. 뭔 어떤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무슨 수학 공부? 대학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거 사는 거. 그러니까 주제는 뭐 이런 거지. 그냥 평가원에서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문제들만 모아서 얘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거 할 때도 있고. 이번에 첫 번째 주제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과 해설지를 만든 출제위원이 다를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토의하자 뭐 이런 거다. 거의 대학교인데.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아마 이렇게 풀려고 문제를 냈을 것 같은데 해설지는 이따위로 풀어놨다. 그런 거 찾는 거야. 해설지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아니지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무슨 평가. 아 지금. 그리고 평가원 문제는 해설지가 없어. 6월 9월 수능은 해설지가 없다. 그거 다 딴 데서 만든 거다. 학원에서 만들든 강사들이 만들든 만든 거다. 평가원은 해설지를 주지 않아. 나쁜 놈. 나쁜 놈들이 아니야. 평가원이 해설지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문제 풀이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기본적으로 평가 문제는 문제 나오면 풀이법이 한 20가지 이상으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답을 내면 이게 해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방법이고 다른 건 틀린 방법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 인식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답지를 안 만드는 거야. 정답만 주는 거지. 풀이는 여러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풀이 또 다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해되지? 네가 뭘 알게? 그러니까 니한테 뭘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S3는 10이었나요? S6은 내가 얼마였지? 30이었나? S9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다른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합공식을 당연히 알아놔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합공식을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고요. 일단 여러분 생각해야 되니까 수열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규칙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규칙성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얘는 1항부터 3항까지 더한 거잖아요. 얘는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거고 얘는 1항부터 9항까지 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 개수를 봐야 됩니다. 3개, 6개, 9개. 항이 몇 개씩 많아지고 있다? 3개씩. 그러니까 이런 규칙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 합공식을 몰라도요.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했더니 얼마 되더라? 10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저 사실 이런 풀이가 더 좋은 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풀었을 때 몰라가지고 아씨 공식 못 외우겠는데. 자 그럼 이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가 얼마? 3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안 봐도 이놈 얼마입니까 지금? 이건 안 어렵죠. 10입니다. 10인데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특징은 3개, 3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개, 3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랑 얘랑 몇 칸 차이 나죠? 얘랑 얘랑 몇 칸 차이 나죠? 얘랑 얘랑 몇 칸 차이 나죠? 그럼 봅시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원래는 안 적고 하는데 이놈이 A고요. 얘는 AR의 세제곱이 되죠. 3칸 차이 나니까 공비 몇 개 차이 납니까? 자, 얘는 AR이죠. 얘는 AR의 4승이죠. 얘랑 3칸 차이 나니까 공비 몇 개 차이 나죠? 3개 차이 나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를 3칸 차이네? 그럼 얘는 A1에다가 R 3개를 곱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뭘로 볼 수 있다? 얘는 A2에다가 R 3개를 곱한 걸로 볼 수 있죠. 3칸 차이 나니까 얘랑 얘랑. 그럼 얘는 뭘로 볼 수 있다? A3에다가 R 3개를 곱한 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3개를 전부 뭘로 묶을 수 있죠? 네, R 3개를 묶을 수 있네요. 그럼 얘는 뭐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로 바꿀 수 있죠. 이거 얼마죠? 10. 그럼 이거 넘겨서 뺄까요? 넘겨서 빼면 R 세제곱 곱하기 10이 20이 되는 거니까 R 세제곱이 얼마나 갈 수 있다? 이라는 거. 아까랑 결과 동일하게 나오겠네요. 이건 뭐의 특징으로? 한 개수의 특징으로 보는 거고 사실 수열에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 개수를 여기서 10개 주고 20개 주고 이렇게 주면 한 개수 10개씩 차이 나네? 이런 관점으로 봐줄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몇 밑에 거 해볼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자 6개씩 잘라서 봅시다. 아니 3개씩 잘라서 봅시다 여러분. 7, 8, 9 이렇게 이제 더하는 거 아닙니까? 얘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함수가 되게 많으면 적기는 좀 귀찮아지겠지만 그럼 얘 지금 얼마죠? 10이죠. 이거 몇 개씩 차이 난다고요? 3개씩 차이니까 이건 A 세제곱에 R 세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몇 칸씩 차이 나나요?
6개씩 차이 나죠. 그럼 얘는 A1에다가 R 몇 개 곱한 거. 이건 A2에다 R 몇 개 곱한 거. 6개. 이것도 뭐다?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죠? 10. 이거 얼마죠? 10. R 제곱하고 얼마였죠? 2. 그럼 이건 R 이 세제곱에 양변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R 6제곱은 얼마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10 더하기 20 더하기 40 더하니까 답은 70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뭔가 한공식을 써가지고 대입으로 구해야 되는 형태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뭐다? 한 개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해 주셔도 돼요. 됐나요? 자, 프린터에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좀 제일 어려워하는 형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등비수를 한번 가볼까요? 몇 쪽부터 해 이거? 17쪽. 아, 네, 17쪽. 한번 봅시다. 시간도 뭐 거의 다 되긴 했는데. 한번 이렇게 처음 할 때는 조금 어색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하고 나면 등차 등비 애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되게 잘하고요. 사실 이렇게까지는 공부 안 합니다. 이 원리로는 접근을 잘 안 해요. 그냥 공식대로만 좀 접근하긴 하는데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83번에 1번 해볼까요? 좀 쉬운 문제긴 한데. 너무 여러분을 개무시하는 문제죠? 자, 얼마씩 곱하고 있죠, 이거? 네, 마이너스 20 곱하고 보이죠? 첫 장 얼마? 그럼 A는 첫 번째 항 4에다가 공비 얼마? 마이너스 전화 왔어, 전화. 자, 이게 몇 번째 항인지 묻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A니까 이게 몇 번째 항인지 묻는 문제는 그냥 AN이 마이너스 512가 되는 N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게 항수니까 N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이게 이거 되면 찾으면 됩니다. 4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승이 얼마? 마이너스 512 되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4로 나눠볼까요? 4로 나누면 이거 얼마? 마이너스 100 1 넣으면 11 남죠? 2 넣으면 8 빼면 32죠? 128. 그럼 소인수분의 합계가 2의 몇 승이죠? 7승이죠. 얘랑 얘랑 같아야 되겠네요. N은 얼마? 8이 되겠네요.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8번째 항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시면 되고요. 85번 한번 볼까요? 85번. 아닌데. 죄송합니다. 됐나요? 자, 85번입니다. 등차에서 질문 나왔던 거랑 비슷비슷한 문제들 조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뒤에 지금 여기 문제도 제가 넣어놓긴 넣었는데 멀리 합계 나오거든요. 돈을 얼마를 넣었더니 이율이 몇 프로고 수능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안 푸셔도 돼요.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안 푸셔도 됩니다. 여기도 넣어놓긴 넣어놨는데 이거 왜 넣어놨냐면 다음에 제가 고2 애들 수업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이 프린터 쓰려고 그냥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넣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안 푸셔도 됩니다. 원리학기가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올려갈게. 등비수열 합 보면요. 제일 뒤에 나옵니다. 제일 뒤에 30, 31. 연이을 이것도 말해도 되죠? 퍼센트 나오면 다 원리학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52, 153, 154, 155, 156, 157 다 퍼센트 나오죠. 다 안 하시면 됩니다. 29쪽에 150, 150 뭐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33쪽 봤는데. 몇 쪽? 33쪽. 33? 33이 뭔데? 33 밑에 건 안 해도 되겠네. 위에 건 상관없잖아. 위에 거. 누가 봐도 이거 원리학기 아니잖아. 야, 등차랑 등비랑 적혀 있잖아. 165분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3이랑 이제 96 사이에 4개의 실수를 넣는답니다. 3 넣고요. 4개의 실수니까 뭐 x1, x2, x1, x4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여기에 96 넣는 거죠. 이게 등비 수열일 때 이 숫자 구하라는 건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A1이라 생각하면요. A2, A3, A4, A5, A6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6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1에다가 공비 몇 개 곱한 거? 5개 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대로 하면 되겠죠. 얘는 96. 첫
번째 항은 얼마? 3. 아래 5승이죠. 그럼 3으로 나누면 이게 30이거든요. 아하. 5승에서 30이 되는 거 얼마입니까? 아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6, 12, 24, 48, 96 이렇게 됩니다. 그 등차 수열은 거의 똑같아요. 아시겠죠? 꼭 판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고요. 똑같습니다. 학공식 쓰는 거 조금 어려울 건데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